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인공지능 개발의 세계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와 또 동시에 아찔한 위기가 공존하는 정말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전문가 분석 보고서에서는 바로 이 흥미진진하고도 위험한 현장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입니다. AI 공장의 가동. 지금 AI 생태계는요, 마치 고대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그 캄브리아기 대폭발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작업을 알아서 처리해주는 새로운 자동화 도구들이 정말 매일같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챗데브 2.0 같은 제로코드 플랫폼입니다. 이름 그대로 코딩을 단 한 줄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사용자는 그냥 마우스로 끌어다 놓는 이른바 드래그 앤 드롭 방식만으로 여러 AI들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데이터 시각화나 복잡한 연구 같은 작업들을 위한 AI 워크플로우를 직접 설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여기 오픈클로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주목할 만한데요. 스스로를 AI 에이전트를 위한 OS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존 챗봇의 스케줄 관리 기능, 또 장기 기억 능력, 그리고 여러 채널로 소통하는 기능까지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대화만 하는 상대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스케줄에 맞춰 일을 하고 중요한 정보를 까먹지 않고 기억했다가 처리하는 말 그대로 자율적인 직원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혁신이 꼭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플랫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인 개발자들도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달리는 아주 교묘한 스팸 댓글들을 자동으로 지워주는 Fibe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인간과 AI가 함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돕는 Alive Analysis, 그리고 우리 많이 겪는 문제죠. 맥OS랑 윈도우 사이에 한글 파일 이름 깨지는 걸 자동으로 고쳐주는 NFD to NFC 같은 아주 실용적인 유틸리티도 있습니다. 심지어 iOS용 오픈소스 키보드인 모아키 키보드까지 정말 다양하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도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야말로 시장 전체가 혁신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네, 정말 눈부신 발전의 속도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저희가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를 만드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그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주제는 예측 불가능한 보안 함정입니다. 이 편리한 자동화의 물결 바로 밑에 아주 근본적인 결함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모든 편리한 자동화에 과연 숨겨진 위험은 없을까요? 최근에 Irregular라는 한 보안 회사가 바로 이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죠. 요즘 많이 쓰는 대규모 언어 모델, 즉 LLM이 만들어주는 비밀번호는 과연 안전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요, 아주 단호하게 아니요 였습니다. 도대체 왜 안전하지 않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둘의 근본적인 설계 철학, 즉 태생부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LLM, 즉 대규모 언어 모델은요, 다음에 올 단어 중에 가장 그럴듯한 것을 예측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예측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게 목표죠. 반면에 암호SE는 진짜 난수 생성기, CSPR 엔진은요, 모든 문자가 나타날 확률이 완벽하게 동일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예측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둘은 목표 자체가 완전히 정반대인 셈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무서운 보안의 착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비밀번호 강도 검사기로 LLM이 만든 비밀번호를 돌려보면 겉보기 엔트로피는 약 100비트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슈퍼컴퓨터로 수십억 년을 돌려도 못 뚫는 수준으로 보이죠. 하지만 진짜 보안 강도를 의미하는 실제 쉐넌 엔트로피를 측정해보면 고작 27비트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단 몇 초만 해도 뚫릴 수 있는 정말 터무니없이 약한 수준입니다. 겉보기에는 철옹성인데 실제로는 종이문이었던 셈이죠. 이게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유명한 AI 모델인 클로드 오퍼스 2.6에게 비밀번호를 50번 만들어 보라고 시켰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50번 중에 무려 18번, 그니까 36%의 확률로
G7 K9 MQ 2 and XP41이라는 똑같은 비밀번호를 뱉어냈습니다. 무작위여야 할 비밀번호 생성에서 이렇게 높은 반복률이 나온다는 건 사실상 보안 기능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99.7%. 이게 무슨 수치일까요? 특정 GPT 모델이 생성한 비밀번호의 15번째 자리에 숫자 2가 올 확률입니다. 거의 100%죠. 이건 사실상 15번째 자리는 무조건 2라고 정해져 있다고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밀번호의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기본 원칙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 진짜 위험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AI 코딩 도우미들이 이런 예측 가능하고 취약한 비밀번호들을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나 API 키 같은 아주 민감한 정보에 그대로 가져다 쓸 때입니다. 실제로 개발자들이 코드를 공유하는 GitHub 같은 곳에서 K7 MP9나 K9 VL과 같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 펠런의 비밀번호들이 이미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건 수많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안 구멍이 조용히 그리고 아주 넓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플랫폼의 경고 없는 제재. 방금 말씀드린 이런 숨겨진 기술적인 위험이요.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플랫폼의 막강한 힘과 결합될 때 이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말 거대한 시스템 전체의 위협으로 번지게 됩니다. 최근에 실제로 이런 시스템적 위험을 보여주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구글 AI와 오픈클로를 둘러싼 논란인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달에 $249나 내는 구글 AI 유료 구독자들이 오픈클로라는 외부 도구를 써서 자신의 작업 흐름을 자동화했습니다. 정상적인 OOS 인증 방식으로 자기 계정을 연결한 거죠. 그런데 구글이 이걸 문제 삼았습니다. 자신들의 서비스를 허가되지 않은 제품에 연결해 썼다는 이유로 서비스 약관 위반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용자들이 겪은 경험은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먼저 비싼 요금을 내고 유료 구독을 합니다. 그리고 오픈클로의 계정을 연결해서 자동화 기능을 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계정이 정지되고 403 에러만 뜹니다. 황당해서 고객 지원에 문의하면 구글 클라우드 팀과 구글 원팀 사이에서 서로 책임만 떠넘기기 바쁘고 해결은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온 최종 답변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당신의 계정은 영구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라는 통보뿐이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커뮤니티의 반응은 당연히 격렬했습니다. 한 유명 IT 커뮤니티인 해커뉴스에 올라온 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는데요. 단지 한 제품의 사용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든 접근을 막아버리는 건 전기나 수도 같은 공공 서비스를 통제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구글은 이제 사회적 인프라다. 이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글의 이번 조치가 너무나 과도했고 사용자의 디지털 생존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몇몇 사용자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규모 일괄 계정 정지 사태였죠. 심지어 구글이 공식 포럼에서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게시글들을 삭제하고 투명한 해명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계정마저 정지시켰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이 일은 수많은 사용자들이 등을 돌리고 경쟁 서비스로 옮겨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AI가 창작과 개발의 속도를 엄청나게 높여주는 동시에 그에 따르는 모든 위험과 통제권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의 손에 집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놓치지 않고 깊이 있게 파헤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진실을 전하는 뉴스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장입니다. SRE, AI 시대의 재조명. 앞에서 살펴본 이런 사건들은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AI가 코드를 대신 짜주는 시대에 우리 인간 엔지니어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근본적인 재평가가 필요해진 시점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엔지니어링 방정식이 등장합니다. 왼쪽을 보시면 코드 작성은 AI 덕분에 엄청나게 가속화됐습니다. 이제 누구나 쉽게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그렇게 만들어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SR이나 데브옵스의 역할은 오히려 인간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복잡하고 자동화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즉, 가치의 중심이 만드는 것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변화 속에서 얼라이브 어널리시스와 같은 새로운 협업 프레임워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과 AI가 어떻게 함께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명확한 질문을 정의하고 ask, 데이터를 면밀히 살펴보고 look,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며 인베스티게이트, 그 결과를 제대로 전달하고 보이스, 마지막으로 다음 질문으로 나아가며 발전하는 이볼브, 순환구조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AI가 분석가를 대체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주도하는 이 구조화된 분석 과정 안에서 AI는 아주 강력한 보조도구로 활용될 뿐이죠.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데이터 뒤에 숨겨진 왜라는 맥락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장입니다. 새로운 현실, 새로운 규칙. 지금까지 살펴본 AI 개발 환경의 면과 암, 이 단면들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네,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AI 골드러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핵심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AI 도구는 엄청난 생산성을 선물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교묘하고 위험한 보안의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 둘째, 특정 플랫폼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거대한 위험을 안고 가는 것과 같다는 점. 셋째, AI가 코드 생성을 더 많이 책임질수록 진짜 귀해지는 인간의 전문성은 창조가 아닌 운영, 분석, 그리고 시스템 전체를 감독하는 능력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요. 플랫폼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소통 방식은 기술적인 결함 그 자체보다 훨씬 더 큰 위험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거대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앞으로 산업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이죠. AI가 만든 코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최종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코드를 쓰라고 시킨 개발자일까요? 도구를 제공한 플랫폼일까요? 아니면 코드를 직접 생성한 AI 자신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분석 보고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